저의 딱 평상시 그대로의 절대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바디 피부와 그리고 두피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초벌 하듯이 제가 샵에 가서도 다들 인정해요. 안녕하세요, 주라기들. 지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 시간 꾸준하게 문의를 많이 받았던 저의 헤어 관리 루틴, 평소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긴 머리를 손상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할 것은 없지만 제가 꾸준히 해왔던 저의 평소 습관들과 헤어 관리 루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저의 현재 모발과 두피 컨디션, 그리고 제가 헤어 관리를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절대 하는 것, 또 샴푸하는 방법과 드라이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사용을 해왔던 제품들까지 한번 알차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성 컨텐츠에는 제 평소 습관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랜 시간 광고 없이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써왔던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릴 것은 저의 현재 모발 컨디션, 두피 컨디션입니다. 건조하지 않고 기름도 잘 지지 않는 아주 적당히 비옥한 두피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의 모발, 그리고 머리숱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정말 적당함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컨디션입니다. 손상도 같은 경우는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펌이나 염색 시술을 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손상도가 심하지 않고요. 꽤나 건강한 컨디션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미용실을 방문하는 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염색이나 펌 시술을 자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트만을 위해서 한 1년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술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은 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홈케어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는 약간의 반곱슬 형태를 띠는 생머리입니다. 그래서 볼륨 같은 경우도 드라이를 좀 잘 하면은 적당한 볼륨이 살아있는, 지금 머리 컨디션도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고 샴푸를 한 뒤에 그냥 말리고 잔 그대로의 컨디션이거든요. 고데기를 했다거나 드라이를 하지 않은 저의 딱 평상시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헤어 관리를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과 꼭 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정말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비오틴 콜라겐을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단백질 먹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몸 건강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확실히 잘 챙겨 먹으면은 이렇게 그 손톱이나 발톱도 정말 튼튼하게 빨리 자라는 편이고 큐티클이 올라오는 것도 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당연히 모발 컨디션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좀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라기들이 언니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요? 라고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헤어 브러쉬를 정말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헤어 브러쉬를 진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브러쉬들, 두피를 마사지를 해주는 용도의 플러스 저의 엉킨 머리카락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브러쉬를 잘 사용을 하는데 브러쉬 사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발이 엉켜있지 않게끔 항상 상시로 브러쉬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빗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사용 이외에도 저는 예전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두피 혈액순환을 위해서 괄사 종류도 정말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의 괄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런 측두근이라든지 승모근에서 목 뒤로 올라오는 이 아래쪽까지 같이 과하지 않은 압을 넣어서 잘 풀어주는 편이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풀어주고 나는 거랑 풀어주지 않는 거랑 확실하게 다음날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브러쉬랑 괄사도 같이 꾸준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헤어 관리를 위해서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꽉 묶고 자는 거. 이렇게 머리 상투 틀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절대 머리를 묶고 잠들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를 꽉 이렇게 옥죄인 상태에서 잠이 든다고 하면은 너무 저의 두피와 머리카락이 숨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샤워를 하고 샴푸를 하고 적당하게 드라이를 끝낸 이후에 빗질 잘 해준 뒤에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자와 그리고 헤어밴드를 가급적이면 좀 착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의 모자 사랑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자를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자를 오래 쓰고 있다 보면은 두피가 숨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자를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똑같이 헤어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잠들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이렇게 꽉 옥매이고 있다 보면은 그게 또 두피 컨디션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언니 그러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저는 모자를 쓰는데 어떡하나요 여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양산을 애용하세요.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양산을 잘 안 썼는데 양산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머리 자외선 차단제 사실 바를 수 없잖아요. 근데 얼굴 피부만큼 두피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산을 쓰시면은 얼굴도 자외선 차단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는 양산 같이 꼭 가지고 다니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샴푸를 하는 방법, 저는 샴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얼굴 피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케어를 하시는 편인데 우리의 바디 피부와 그리고 두피에는 너무 뭔가 막 관리를 하는, 그냥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피부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피부를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것만큼 두피도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바디 피부도 똑같이 케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샴푸를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습관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굴 세안을 할 때도 펄펄 끓는 물로 세안을 하시진 않잖아요. 적당한 미온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고, 샴푸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머리카락을 물로 적셔 주셔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물 뿌리고 샴푸 이렇게 팍팍팍 짜서 막 이렇게 그냥 대충 거품 내가지고 씻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샴푸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로 잘 적셔서 샴푸를 짜서 거품을 잘 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샴푸를 쓸 때 제가 선호하는 그 제품군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저는 두피 관리, 시원한 상쾌한 사용감, 그리고 탈모 완화 샴푸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요 근래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대용량 1000ml 피토페시아 제품인데 이것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박하향이 날 것 같은 상쾌한 시원한 그 사용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도 흔히 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 라브에이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 시원한 상쾌함이 느껴지는 샴푸들을 주로 쓰고 있고, 손톱으로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 손가락 지문들을 활용을 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듯이 씻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이렇게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 샴푸 브러쉬입니다. 이 실리콘 브러쉬인데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다 오는 길에 이게 뭐야 하고 그때 처음 샴푸 브러쉬의 세계로 입문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뾰족한 거 어떻게 써요 하시는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무딥니다. 저처럼 이렇게 긴 네일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손톱으로 벅벅 씻지 마시고 이런 샴푸 브러쉬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까 얼굴 피부랑 두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세안하실 때 손톱으로 씻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이랑 이렇게 손바닥으로 씻으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샴푸 브러쉬도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도 검색해 보시면은 많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이 샴푸 브러쉬의 매력에 빠지게 되실 거예요. 샴푸를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그 헹궈내는 시간이에요. 잔여감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것도 샴푸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샴푸 이후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를 꼭 사용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컨디셔너를, 트리트먼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썼는데 헤드스파 제품이에요. 헤드스파 7. 7초 안에 관리가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헤드스파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랑블루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을 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상쾌한 사용감의 트리트먼트인데 제가 이런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애용하는 이유는 이거는 두피까지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제가 묵직한 크리미한 제형의 트리트먼트를 써봤을 때 저한테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피까지 관리가 가능한 이런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의 트리트먼트를 애용을 하고 있고 두피에서부터 한 번에 뿌려서 이렇게 모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7초 정도 잘 문지르고 씻어내주시면은 두피도 관리를 하고 모발까지 케어가 가능한 그런 트리트먼트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머리를 감는 시간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저녁에 씻고 잡니다. 샴푸를 꼭 하고 자는데 하루 종일 바깥 외출로 인해서 쌓인 그 노폐물들과 먼지들이 다 두피 사이사이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끼어 있을 텐데 이거를 씻어내지 않고 잠이 든다? 이거는 마치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뛰어드는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깨끗하게 씻어준 상태로 잠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저녁에 그렇게 머리 감고 자면 아침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도 감으세요. 아침에도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녁 시간대에 샴푸를 하고 자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 방법에 대한 부분, 뒤로 머리를 이렇게 젖히고 감는지 아니면 이렇게 수그리고 감는지 저는 습관적으로 엎드려서 감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는 이유는 뭐냐면 바디 피부에 이제 샴푸나 이런 그 트리트먼트 제품들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엎드려서 감는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편한 대로 머리 감는 거는 감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 저녁에는 꼭 씻고 자세요. 우리가 메이크업 다 씻고 잠드는 것처럼 절대 씻고 자. 저녁에 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단 다 씻고 나서 타올로 머리를 꽁꽁 싸매고 막 집안일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다고 해요. 머리가 흠뻑 적셔 있는 상태에서 타올을 싸고 이렇게 있는 게 세균 변식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머리를 감고 나와서 타올 드라이를 할 때 막 이렇게 비비면서 타올 드라이를 하지 않고 물기를 이렇게 탁탁 털어서 잘 짜주신 다음에는 바로 드라이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머리를 비비면서 이렇게 씻거나 드라이를 하시는, 타올 드라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머리 큐티클, 모발 큐티클이 다 벗겨지는 행위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물기를 다 꽉 짜주신 다음에 드라이를 하기 전에 제가 또 쓰는 제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한 7, 8년 가까이 사용을 해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요거입니다. 어반 트라이브 하이드레이트 리브인 폼. 하이드레이트부터 벌써 이미 수분 충전해줄 것 같잖아요. 이 폼 타입의 노워시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 정말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기존에는 이 미용실, 샵에서만 제가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진짜 공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로컬로도 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탱글탱글한 이거를 그냥 이제 젖은 상태에서 쓰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모발이 건조한 상태니까 이렇게 향기가 진짜 좋아. 젖은 모발에 발라주는데 머리 두피부터 여기 위에서부터 발라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발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만한 양으로도 머리 전체를 다 바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폼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에센스 개념으로 발라주시고 드라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이기 사용 진짜 중요하거든요. 헤어 드라이어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저는 에어랩 제품, 에어랩 제품을 진짜 오랜 시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이슨 드라이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랩으로 이제 바꾸고 난 이후에는 이 제품만 거의 한 3년 넘게 4년 가까이 꾸준히 쓰고 있고요. 제가 에어랩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다이슨 제품이 모발 손상이 최대한 없이 머리를 말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에어랩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이고 이 드라이기랑 이 롤 브러쉬를 활용을 해서 머리를 말려주는 편인데
너무 뜨거운 물로 씻어주지 않는 것처럼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찬바람으로 말리면은 세워라 내워라 계속 말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뜨거운 바람으로 빠르게 한번 그 초벌 하듯이 말려주니 초벌 그냥 순간으로 급히 살짝 빨리 말려준 이유로 그 다음에는 이 중간 정도의 그 온도감으로 해서 쭉 말려주는데, 일단 처음에는 꼿꼿이 허리를 핀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줍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가 말려지고 나면 엎드려서 이 뒤에서부터 쓸어 내리면서 머리를 말려주는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드라이를 하지 않고 저녁에 잠이 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두피가 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말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말려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걸 누르듯이 이렇게 말리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난 머리숱이 너무 많고 진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부시맨이다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미용실 가셔도 샵에서 머리 말려주실 때 아래서부터 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말려주는 거, 꼭 엎드리지 않아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려주시면은 두피 볼륨이 잘 살아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80%에서 90%가 마르면은 사실 그 정도에서 멈춰도 되는데, 이제 내가 뭔가 좀 두피 볼륨을 더 살리고 싶어 하면은 이 롤 브러쉬로 갈아 끼워가지고 뿌리 정도만 이렇게 볼륨을 살리면서 한 번 더 드라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짝 말리고 자는 게 좋다 뭐 하시는데, 사실 머리 감자마자 바로 침대에 눕거나 바로 잠드는 거 아니니까 저는 드라이어로 최소한 70%에서 80% 정도는 좀 꼼꼼하게 말려주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는 또 제품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일인데요. 말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발라주는데 끈적거림이 없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서 건조하진 않은데 약간 모발에 윤기가 나게끔 써보세요. 당장 써보세요. 향이 진짜 좋아요. 이 제품도 거의 한 7, 8년 동안 저의 꾸준템으로 계속적으로 써왔던 제품입니다. 제가 오일 같은 경우도 진짜 다양하게 많이 써보고 이것저것 유명하다는 거 난다긴다 하는 것들 다 써봤는데, 어떨 땐 너무 떡지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좀 너무 기름이 많이 지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너무 겉도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를 만족시켰던 제품. 그리고 진짜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오일이고 이거는 헤어 미스트인데 향이 정말 좋아요. 이게 세라티스라는 브랜드,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문라이트. 향이 너무 좋아서 이 헤어 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머리 감고 나서 바로 써도 되지만, 여성분들 이렇게 정전기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헤어 미스트 중간중간 많이 뿌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뿌려주면은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뒤돌아보게 만드는 뭔지 알지? 향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모발의 향기 이런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본 제품들이 참 향에 민감한 것 같아요. 향기 나는 제품들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고, 이 제품을 진짜 유일하게 좋아해서 이거 다 썼잖아요. 이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오일. 이 오일은 같은 브랜드 같은 향의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린 오일이 너무 꾸덕하거나 이렇게 기름지거나, 그리고 이거를 머리를 말리기 전에 또 쓰면은 머리가 잘 안 마르더라고. 이상하게 희한하게 이 오일만 바르고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잘 안 말라요. 그 약간 그 웻 헤어 느낌으로 이렇게 축 가라앉는. 그래서 사용감이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근데 이 향은 너무 좋았던, 그래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드라이를 할 때 절대 잊지 않고 하는 거. 일단 모든 피부는 다,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피부는 다 동일하다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꼭 하는 습관, 드라이를 할 때는 얼굴 피부도 건조하지 않게끔 토너 패드 팩이나 아니면 마스크팩 꼭 올려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하는 편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다 하나 모여서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 언니가 알려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건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꾸준히 막 오랜 시간, 막 10년, 2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지켜내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하면은 그 귀차니즘을 이기지 못해서 대충 하고 자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귀찮고 피곤해도 하는 습관들이거든요. 이 습관들이 켜켜이 잘 쌓여서 오늘의 이런 아주 건강한 모발 컨디션으로 긴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샵에 가서도 다들 인정해요. 와, 이렇게 머리카락이 진짜 모발이 엄청 긴 편인데 긴 헤어 치고 손상 없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엔젤링이라고 하잖아요. 엔젤링도 가끔 보입니다.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저의 관리 루틴들과 습관들은 별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꾸준히 습관 들여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빛을 본다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 꿀팁들이 우리 지라기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